오늘은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단기 매매 그냥 뭐 맨날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뭐 같이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심심하니까 단기 매매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파인이라는 종목이랑 동양생명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공개 매수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한번 봐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리파인 공개 매수 후 자진 상패 가닥. 공개 매수 매수가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잔여 지분을 현금으로 공개 매수 하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슈를 리파인부터 봐보겠습니다. 리파인의 베팅 요소는 이래요. 지금 기사를 딱 봐보면은 이제 23일 IB 업계에 따르면 리파인 최대 주주가 지금 개인 주주 지분을 공개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미 공개 매수를 위한 주관사 선정도 완료했고 구체적인 매입 가격과 시행 시기는 조율 중으로 판단이 된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주관사 선정까지 완료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리파인이라는 회사를 살짝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보면은 24년 말에 리얼티파인이라는 회사가 리파인 대주주한테 지분을 인수하면서 리파인을 인수했습니다. 이 리얼티파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특수목적 법인이고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LS 증권 이 두 개 회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파인이 그럼 뭐 하는 회사인데 보면 요거는 부동산 권리 분석 조사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저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무슨 업무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요. 그러면은 은행은 전세 물건을 보고 몇 퍼센트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이 전세 물건에 대해서 이 안전한 물건인지 은행이 확인을 안 하고 요거를 보험사에 요청을 하거든요. 은행은 보험을 가입해요. 이 물건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사에 이제 보험을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거 보험 가입시켜줘도 되나? 문제 없는 집인가? 권리 문제 없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 리파인이라는 회사에 권리 분석 조사 서비스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권리 문제가 진짜 없나, 뭐 문제 없는 집인지 이런 걸 리파인이 확인을 해줘서 보험사에 요거 멀쩡한 집이다 라고 해주면은 보험사는 이제 은행한테 너네 그 보험 가입해줄게, 우리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은행은 그 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개인한테 전세 대출이 나가는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요런 구조인데 이 시장에서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에요. 그리고 17년부터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이게 딱 들어봐도 너무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거기다 그런 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너무 그냥 안전하게 흘러가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현금도 지금 1,300억이나 가지고 있고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얘네가 이제 교환사채까지 찍어서 현금을 1,7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1,700억 정도예요.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로 볼 수 있죠.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냥 완전 노잼이긴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면은 매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2022년은 역성장이네요. 이때 한번 뭐 부동산 시장이 잠깐 삐끗했는지 한번 역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부동산 거래 건수랑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뭐 전세 건수, 월세 건수 등등 매매할 때도 뭐 물론 사용이 되겠죠. 이게 권리조사가. 그래서 이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익도 꾸준해요. 뭔가 뭐 사업이 잘 안 될 이유가 딱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ROE를 안 써놨구나.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규모 캐펙스가 들어갈 일이 있나 아니면 대규모 뭐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나 권리 조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3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높게 나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PER이 13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오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PER이 13배다. 거기에 현금성 자산은 시총만큼 지금 들고 있다. 현금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비싼 회사다. 너무 부담스러운 밸류를 가진 회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 베팅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24년 말에 이거 숫자에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4년 말에 이 리얼테파이라는 회사가 리파인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리파인을 인수했죠. 당시에 리파인 지분 구조는 대주주가 34, 그다음에 자사주를 또 14%나 들고 있었고 소액주주 지분이 52%였어요. 당시에 대주주 지분 34%를 주당 27,000원에 매입을 해줍니다.
당시 주가가 14,000원이니까 거의 100% 2배 비싼 가격으로 사준 거죠. 명분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비싸게 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주주들은 이제 한번 좀 많이 빡쳤죠. 왜냐면은 자기들의 한 주나 대주주 한 주나 그게 그건데 똑같은 한 주인데 자기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고 대주주 것만 2배나 비싸게 주고 사줬으니 화가 나죠. 그리고 심지어 요게 또 문제가 돼요. 25년 4월에 교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 35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고 이걸 상대를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하냐? 대주주한테 발행을 해요. 대주주한테 교환가 14,700원으로 발행을 하고 이자율을 6%를 받습니다. 이게 완전히 좀 불합리하다는 게 보이시나요? 교환사채 발행을 하고 나니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리얼티파이는 이제 48%가 됐고 처음 대주주한테 34, 그다음에 자사주 교환사채 통해서 자사주 대주주가 가져갔으니까 48 더해서 그 다음에 대주주한테는 평단 27,000원에 샀고 교환사채는 평단 14,700원이니까 최종적으로 리얼티파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48%의 평단은 23,500원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소액주주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베팅할 그러면 요소는 뭐냐? 지금 상법 개정 이슈가 사실 이번 정부의 완전 핵심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법 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보여요. 일단 지금 상법 개정의 메인에 이슈로 들어가 있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인수할 때 지금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못하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는 27,000원에 사주고 개인 주주한테는 안 사주고 대인 주주의 한 주는 시장에서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경영 프리미엄을 준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교환사채를 리얼티파인한테 발행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타당한 딜이었을까? 배임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 지금 아까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엄청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뭐 엄청나게 캐펙스가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또 1,300억이나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한 회사도 아닌데 굳이 저금리 요 기조에 6%짜리 고리의 사채를 찍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 고리의 6% 이자는 누구한테 들어가죠, 돈이? 회사가 이 리얼티파인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상대가 리얼티파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굳이 고리에 교환사채를 찍었는데 6%의 이자를 대주주한테 주면서 찍었다. 그냥 이 회사 정도의 재무 건전성이면 그냥 사채를 찍어도 주주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죠. 그냥 사채를 찍어도 6이 안 나올 거 절대 안 나오죠. 한참 아래에 나오겠죠. 다른 수많은 저리의 조달 방식이 많았을 텐데 굳이 대주주한테 6%씩 이자를 주면서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근데 그 돈의 쓰임도 지금 없어요. 신규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배임 이슈가 사실 있을 수 있죠. 대주주한테 유리한 지금 뭔가 깨림직한 뭔가 딜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태까지는 소액주주를 이제 무시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이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얼티파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혹시나 이거 정말 시끄러워져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 굳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이 돼서 좋을 게 없으니 소액주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지금 일을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주식도 그냥 사줘버리는 거죠. 이런 배임 얘기가 안 나오게.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수가가 얼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을. 매수가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기준가격이 뭘까? 아무 가격이나 뭐 얼마에 사줄게라고 하면은 사실 방어 논리가 안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사용됐던 숫자들을 하나씩 한번 이제 가져와 보는 거죠. 27,000원은 지금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지분 매입 가격인데 지금 주가가 16,000원이거든요. 사실 요건 너무 비싸잖아요. 요거는 나가리라고 치고 그럼 이제 14,700원이라는 숫자도 저희 등장을 했었죠. 이게 이제 교환사채 전환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미 주식이 16,000원인데 14,000원에 공개매수 해준다고 할 리가 없겠죠. 거기에 응할 주주들도 없을 테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숫자가 요 숫자가 나오죠. 이 대주주의 지금 평균 지분 매입 가격이 23,500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27,000원보다는 싸고 지금 주가보다는 높고 뭔가 그 다음에 대주주도 이 리파인 지분을 결국 최종적으로 23,500원에 샀으니 취득을 했으니 개인 주주들도 공평하게 23,500원에 개인 주주들 주식도 사주겠다
라고 하면 뭔가 근거가 되잖아요.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격 언저리로 매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해줘서 네. 그 이재명 정부의 타겟이 됐을 때 최악의 경우의 수가 저는 23,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저 가격으로 미리 해줄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면 2만 원인데 나중에 징벌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23,500원이니까 지금 그냥 2만 원에 사버리자. 요거면 납득이 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도 23,500원일 것 맞아요. 같은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그냥 최대 23,500원으로 매수를 해준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지금 주가 대비 46%고, 말씀해주신 대로 공개 매수를 대주주들이 그래서 보통 간 보면서 하거든요. 1차 때는 얼마에 해주고 1차 때 이제 주주들이 얼만큼 공개 매수에 응했다라는 걸 보면은 2차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1차, 2차, 3차 공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차 때는 사실 뭐 18,000원, 19,000원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상법 개정 관련해서 시끄러워지고 뭐하고 하면은 최대 정말 마지막에는 요 가격에도 매수를 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생각하는 거죠. 투자 이제 베팅을 해보는 거죠. 공개 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6,000원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그다음에 23,500원보다는 싸게 요 구간에서 이제 베팅이 그 공개 매수가 이루어질 테고, 개인 주주들이 이제 막 단합을 해가지고 뭐 처음에 공개 매수 가격이 18,000원이었는데 막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싸지게 또 2차 때 뭐 2만 원, 3차 때 23,500원. 요런 식의 이제 베팅이 향후에 가능할 수 있는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회사라서, 요거는 지금 가격이 16,000원이다. 맥스 46%까지 기대 수익이 나오는 시나리오들이 있고, 심지어 회사가 지금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회사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잡주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베팅을 각자 한번 지켜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가격이 오면 베팅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케이스가 막혔을 때 혹시 배당 개시해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것도 사실 충분히 있죠.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개인 주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현금이 회사에 1,700억 있잖아요. 요거 사실 뭐 배당을 뭐 10% 때린다든지 하면서 엄청나게 배당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도 자기 배당 48% 챙겨서 좋고, 뭐 소액주주원도 뭐 배당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액 폭탄 배당을 사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제 경영진이라면, 어쨌든 지금 이 대주주가 금융회사잖아요. 이 금융회사는 분명히 요걸 또 엑싯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현금을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또 소액주주 표까지 이렇게 남겨있는 채로 나중에 엑싯을 한다? 좋은 조건의 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법 개정 같은 거는 더 자리를 잡으면은 M&A 할 때 이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더 까다로워질 텐데, 굳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배당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소액주주 지분을 계속 사줘가지고 나중에 엑싯할 때 편하게, 그냥 자기들 편하게 소액주주 신경 안 쓰고 M&A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건 내피셜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뭐 봐볼 필요는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생명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금융, 동양생명 자녀지분 현금 인수하나, 요것도 이제 기사가 난 건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자녀지분을 전량 현금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동양생명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상장 폐지하려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 부분도 이제 똑같은 포인트예요. 앞에 리파인이랑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같은 프리미엄을 주는 인수합병 방식이 새 트렌드가 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4일 IB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 자녀지분 21.2%를 모두 취득하는 걸 목표로 인수 방식과 시기 등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금융은 앞서 동양생명 경영권을 인수했고 편입했는데, 기존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주당 1,562억 이원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1,562원. 현재 주가 한번 먼저 보고 가면 지금 7,950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액주주들이 지금 21.2%를 들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인수하려고 방식이랑 시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잔여지분 인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래요. 우선 시가에 일정 프리미엄을 얹어서 공개 매수하는 그러니까 리파인이랑 똑같이 방식이죠. 남은 소액주주들한테 돈으로 주지 않고 자기네 우리금융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도 23년에도 우리금융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잔여지분을 우리금융 지분을 이렇게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그렇게 자회사를 만들고 상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방법은 사실 조금 귀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금융이 주식으로 교환해줄 자기 우리금융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존 우리금융 주주를 납득시켜야 되죠. 왜냐면은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분이 희석이 되는 거니까 이 주주들을 일단 납득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교환 비율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금융 주주도 납득하고 동양생명 주주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 이 교환 비율 때문에 엄청 크게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과 함께 여당과 정부에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이번 방법 우리금융 주식을 교환해주는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개 매수를 통한 현금 인수 방식이 절차가 간편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논란도 없어서 우선 검토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한번 주가를 보는 거죠. 구 대주주로부터 지분 매입한 가격이 주당 1,562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7,950원입니다. 33% 정도 위로 맥스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한 33%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도 지금 그러면 밸류가 부담스러운 밸류냐? 전혀 아니죠. 지금 보면 PER이 보험사답게 2.3배예요. 24년 말 기준. 근데 이거는 보험사 중에서도 낮더라고요. 보험사 PER이 보통 3에서 5, 3에서 6 사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3인 걸 보면은 뭐 올해 지금 뭐 한 올해 50% 정도 올랐으니까 PER이 뭐 한 3.5배 지금 뭐 예상 PER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연말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근데 그래도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ROE 다 좋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PBR 뭐 낮은 기업들 다 뭐 손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왜냐면 엄청난 저 PBR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생명도 밸류가 지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맥스 수익률 33%까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가격을 찾아가지고 한번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베팅해보는 그런 매매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오늘 알려드린 두 개 종목은 단기 매매로 한번 각자 판단을 하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